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이 KG 케미칼 알아볼 건데요. 자, 이번 연도 초부터 급격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거래량도 보시다시피 이번 연도 초부터 살아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러한 이유에는 이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완료됐다. 자, 또는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이슈. 자, 이슈가 나왔다.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일 영상에서는 이 차트 분석 같은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 기본적 분석 위주로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표면적으로는 이 건설 소재, 이 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오고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또한 30개, 이 30개가 넘게 가지고 있고 자회사를 에너지, 전자결제,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 투자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중에서 저희가 알만한 회사만 해도 많은 인수 다툼이 있었던 이 쌍용차도 있고 방송 미디어 관련된 이데일리,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이 PG사인 KG 이니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할리스 커피,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 KG 케미칼, KG 케미칼의 자회사예요. 당연히 이런 알만한 기업을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KG 케미칼의 소속으로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 매출의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 중에 있어요. 18년도에는 1조 원대였던 매출이 22년도에는 이 6조 원, 6조 원까지 무려 6배 이상이 확대됐어요. 실제로도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 이 매출도 꾸준히 증가 중이고 이 부채 비율 또한 감소 중인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KG 케미칼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슈를 받았던 건 아무래도 이때 이 쌍용차 인수건이었을 거예요. 22년도 초중순을 기점으로 이 쌍용차 이슈와 함께 주가는 이 5만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고 다시 기대감이 빠지면서 재료가 소멸되면서 2만원 아래때까지 내려왔었죠. 이때 분명히 물렸던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탈출을 원하는 이 시체 매물들이 쌓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이 구간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 초에 이 KG 케미칼은 올해 초에 2차전지 테마 편입에 성공하면서 이 66,000원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이 전고점 돌파에 성공을 하죠.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나오니까 이 KG 케미칼이 어떤 걸 발표했나요? 바로 이 액면 분할을 발표하죠. 액면 분할 말 그대로 주식의 액면 가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이 주식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번 액면 분할, 이 KG 케미칼의 액면 분할은 이 5,000원, 5,000원에서 이 1,000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는 뜻은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이 1,300만 주, 1,300만 주가 얼마로 되냐? 이 6,800만 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유통 주식수도 3,363만 주가 증가하고요. 주식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거래량 또한 늘어나겠죠. 이 액면 분할을 왜 진행할까요? 이 KG 케미칼의 한 주당 가격이 주식 가격이 비싸니까 싸 보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더 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KG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가가 왜 안 올라? 우리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안 사? 빨리 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이 KG 케미칼의 동종업계 평균 PER, 동종업계 평균 PER이 8.74배인 거에 비하면 이 KG 케미칼의 PER은 현재 2배예요. 2배. 그냥 단순하게만 놓고 봐도 주가는 4배를 더 올라야 한다는 건데 지금 비싸다고 안 사니까 이 액면 분할로 주가 떨어뜨리고 4배를 다시 올리고 싶다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이 KG 그룹의 뜻대로라면 지금이 저점이고 지금은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주식은 없어요. 이 액면 분할로 주가를 싸 보이게 만든다고 해도 이 동종업계 PER을 따라가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물론 이 동종업계 PER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긴 해요. 당연히 액면 분할, 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한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값어치가 바뀌진 않아요. 표면적으로 이 주식수가 많아지고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뿐이지 주식의 값어치는 그대로인 거죠.
하지만 이런 액면 분할은 당연히 이슈. 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양날의 독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좋은 쪽으로는 이 주식 가격을 싸 보이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매수하고 싶게 만들고 사게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자, 반대로는 주식 가격이 많이 싸지니까 이 단타쟁이들도 더 많이 들어오고 유동 주식 수가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이 주식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상승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KG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주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최근에 액면 분할을 진행했던 이 카카오 또한 소액 주주가 원래는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 그런데 이제 액면 분할을 진행하면서 카카오도 무려 200만 명으로 이 소액 주주가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이 카카오가 국민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보통 액면 분할을 발표하면 액면 분할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슈가 되면서 조정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결국 급등. 급등 또한 무조건 나와요. 금일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이러한 액면 분할을 이용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비싸게 팔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뜻은 이 액면 분할 전후로 이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액면 분할 이 8월 8일에 진행되고 8월 4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죠. 그 전에 무조건 수익 실현할 타점 한 번은 잡으셔야 돼요. 당연히 혼자서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액면 분할은 진행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슈가 계속돼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급등은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이 액면 분할이 이슈가 되면서 떨어지고 오를까요? 아니에요. 금일만 봐도 이 10% 급등 나왔는데 액면 분할 뉴스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뉴스 없이 떨어지면 당연히 무서워서 팔게 되고, 이유 없이 오르면 막 따라 사다가 물리게 되는 게 지금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KG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KG케미컬 이 액면 분할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했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비교해서 다 설명드리면서 이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 또한 직접 잡아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KG라고 꼭 남겨주세요.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 이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발표,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정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나온 뉴스, 이 KG 그룹에서 이 쌍용차 인수에 이어서 에디슨 모터스까지 품을 거라는 내용인데요. 자, 쌍용차 인수전 당시에 뭐 KG 그룹, 뭐 광림, 에디슨 모터스, 자,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싸웠지만 결국 이 KG가 인수에 성공하죠. 그래서 이 쌍용차가 현재의 이 KG, 자, KG 모빌리티로 바뀐 거예요. 자, 하지만 KG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수전 당시 상대였던 에디슨 모터스까지 인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뭐 이러한 내용들이 KG 케미칼과 연관 없다, 자,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주식시장은 뭐 하나라도 엮이면 이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든 끌어내리든 이런 걸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 이슈가 되었던 이 에디슨 모터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위로 아래로 움직일 상황이 무조건 올 거라는 거죠. KG 케미칼 또한. 당연히 그렇다고 이 연관관계가 없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올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KG 그룹의 대장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도 이 KG 케미칼이 KG 모빌리티, 자, 쌍용차였죠. 모빌리티 쪽에 이 요소수를 수년간 전량 납품 중에도 있고요. 매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뉴스에도 집중하셔야 하는 거고, 앞으로 나올 이 인수 관련 뉴스들도 유익 있게 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어서 이 KG 케미칼, 당연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슈와 함께 이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자,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하고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오게 돼요. 자,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은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나오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건전한 상승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던 KG 케미칼이 어느 정도 지금은 이 안정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이 주가의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자, 엄청나게 아래로 위로 엄청 심했죠. 하지만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 다양한 신사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 미래성을 키우고 있고 성장성도 키우고 있어요. 자, 그에 따라서 매출도 증가 중에 있고, 월봉 한번 보시면 이 KG 케미칼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면서도 주가는 쭉, 자, 우상향 중에 있어요.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 이 KG 케미칼은 장기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 자, 그동안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심했다는 뜻은 앞으로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는 거고, 이미 최근에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승에 대한 피로는 누적되어 있을 거예요. 자, 큰 이슈 없이는 당분간은 이 전고점 돌파의 상승은 힘들다라는 건데, 그냥 무작정 매수하고 기다리다가는 큰 수익률도 나오지 않을 거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이 기회비용도 날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상황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이 KG 케미칼 관련 뉴스 나오거나 뭐 중요 공시 나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KG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이 뉴스 공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정리해서 어떤 상황이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앱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길을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언제적,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